러브 FM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 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그의 작품은 현대 중국의 문학 정신과 인문 정신의 출발이자 루신의 문학과 행동은 중국 문학의 경전입니다. 아큐정전 5번째. 아큐가 우시어멈을 희롱했다는 소문이 웨이장 내에 퍼지고 아큐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당장 배를 골게 된 아큐는 정수함 채마밭으로 들어가 물을 훔쳐 달아나는데요. 훔친 물을 먹으며 아큐는 아무래도 성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웨이장에서 모습을 감추었던 아큐는 그해 중추절이 지나서야 다시 웨이장에 나타납니다. 새 겹옷을 입고 허리에는 묵직한 전대까지 차고 나타난 아큐의 모습에 웨이장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게 되죠. 아큐가 거인나리의 집에서 일한 이야기며 혁명단원을 만난 이야기를 하자 웨이장 사람들은 아큐에게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루신의 아큐정전, 성우 박일, 송도영의 입체 낭독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름등에 기름이 많이 말랐는데도 아큐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오시댁 식구들 모두가 몹시 조급해하면서 하품을 하거나 아큐가 너무 건방져졌다고 미워하기도 했다. 혹은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가 약삭 빠르지 못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자오마님은 아큐가 봄에 서약한 그 조건들 때문에 감히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라며 걱정을 했다. 하지만 자오나리는 자신이 그를 불러오라고 한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과연 자오나리의 식견이 높았다. 마침내 아큐가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를 따라서 집 안에 들어선 것이다. 아유, 이 사람이 자꾸 물건이 없다는 말만 하네요. 그래서 지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도 자꾸 없다고만 해서 지가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서 말했다. 나리. 아큐는 희미하게 웃는 표정을 지으며 자오나리를 부르고는 처마 밑에 걸음을 멈추고 섰다. 아큐, 그 대체 하니 밖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동은? 자오나리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 대체 하니 낡은 그 옷가지들을 좀 가지고 있다던데? 그 전부 가져다 한번 보여주지 그러나? 다름이 아니라 내게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말이야.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다 팔렸다고요. 다 팔렸다고? 그렇게 빨리 다 팔렸단 말인가? 친구들이 사간 겁니다. 원래 물건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가고 나서. 그래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겠지. 아유, 이제 문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그 문발이라도 가져다 보여주게. 자오마님이 황급히 말했다. 그럼 내일 가져오도록 하게. 자오나리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큐, 그 다음에 또 무슨 물건들이 생기거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도록 하게. 물건값을 다른 집들보다 덜 내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옆에 있던 수재가 한마디 거들었다. 수재의 아내는 재빨리 아큐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며 그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살폈다. 나는 모피조끼가 필요해. 자오마님이 말했다. 아큐는 대답은 했으나 썩 내키지는 않았는지 밖으로 나가버렸다. 때문에 그가 이들의 요구를 정말 마음에 새겨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 일은 자오나리를 몹시 실망하게 했고 화가 나게 했다. 일이 걱정이 되어 하품마저 멈추고 말았다. 수재도 아큐의 태도가 몹시 불만스러웠는지 그런 짐승 같은 놈은 조심해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지부에게 일러 외의장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오나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가는 원한을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는 둥지 옆에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런 장사치들은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각자 알아서 밤의 경계를 좀 더 엄중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수재는 부친의 훈계를 듣고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판단하고는 아큐를 쫓아내자는 제의를 즉시 철회했다. 아울러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에게 이런 얘기가 절대로 남들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다음 날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는 파란 비단 치마를 검게 물들이러 나가서는 내친 김에 아큐가 수상하다는 얘기를 입 밖에 내고 말았다. 하지만 수재가 아큐를 내쫓으려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얘기만으로도 아큐는 매우 불리했다. 가장 먼저 지보가 찾아와 그가 가지고 있던 문발을 빼앗아가 버렸다. 아큐가 자오마님에게 보일 것이라고 했는데도 지보는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달이 상납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그를 대하던 마을 사람들의 존경 어린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버렸다. 아직 감히 멋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를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이런 기색은 예전에 그가 올까봐 대문을 찰칵하고 닫아 걸던 때와는 사뭇 달랐다. 가히 존경하면서도 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단지 건달들 한 무리만이 여전히 아큐를 찾아와서는 내막을 알아보려고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캐물을 뿐이었다. 아큐도 별로 숨기려 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비로소 아큐가 한낱 졸개에 지나지 않아 담을 넘거나 창고에 숨어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작해야 창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물건을 받는 역할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막 짐꾸러미 하나를 받아들고 다시 숨어 들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얼른 도망쳐 야음을 튼타
성내를 빠져나와서는 곧장 외의장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성내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신의 혁명에 우창기이가 발생한 지 25일째 되던 선통 3년 9월 14일, 즉 아큐가 전대를 자오바이엔에 팔아버린 날 한밤중에 검정 지붕을 얹은 작은 나룻배인 오봉선 한 척이 자오나리의 저택이 있는 간 기슭에 닿았다. 이 배가 어둠 속을 미끄러져 오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나 배가 떠날 무렵에는 이미 새벽녘이라 몇몇 사람이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알아보고 조사해 그것이 거인나리의 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배는 외의장에 큰 불안을 가져다 주었다. 정오도 되기 전에 온 마을에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 배의 임무에 대해 자오시댁에서는 아예 극비에 붙였지만 찻집이나 선술집에서는 모두 혁명당이 입성하려 하기 때문에 거인나리께서 이 마을로 피난해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오직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거인나리가 낡은 옷상자 몇 개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자오나리가 거절하여 돌려보낸 것뿐이라는 얘기였다. 사실 거인나리와 자오수제는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원래 서로 고난을 함께할 만한 정부는 없었다. 하물며 저우시댁 7째 아주머니는 자오시댁 이웃에 사는 만큼 소식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 그녀의 말을 믿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유언비어는 매우 왕성했다. 소문인즉슨 거인나리가 직접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자신이 자오시댁과 먼 친척이 된다고 늘어놓았으며 자오나리는 기분이 몹시 상했지만 어쨌든 자신으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어 상자를 그대로 받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자는 지금 마누라 침대 밑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다. 혁명당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날 밤에 성내로 들어왔는데 저마다 흰 투구에 흰 옷을 입었으며 이는 명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 황제를 애도하는 상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큐도 혁명당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온 터였다. 금년에는 혁명당원이 살해되는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 어떻게 갖게 된 생각인지 몰라도 혁명당이란 바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고 반란은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줄곧 혁명당을 죽도록 증오하고 거부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백리사방에 명망이 자자한 거인나리까지도 그토록 혁명당을 두려워한다니 그로서는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외장의 남녀 어중이 떠중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아큐에게는 더욱더 즐거운 일이었다. 혁명이라는 것도 괜찮은 것이군. 아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개자식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거야. 더러운 놈들을 말이야.
미운 놈들을 나도 혁명당에 투항해야겠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자신은 이미 혁명당이고 웨이장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포로가 된 것 같았다. 그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반란이다. 반란을 일으키자. 웨이장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처럼 가련한 눈빛을 아큐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아큐는 마치 6월 한여름에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걸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차,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게 모두 내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다. 둥둥쟁쟁. 후회할 필요도 없어. 술에 취해 정신의 형제의 목을 잘못 쳤을 뿐이야. 후회할 필요 없어. 야, 야, 야. 둥둥쟁쟁, 둥쟁쟁. 강철 채찍으로 널 후려칠 거야. 마침 자오시 집안의 남자 둘과 집안의 어른 둘이 대문간에 서서 혁명에 관해 토론을 하고 있었다. 아큐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똑바로 쳐든 채 계속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둥둥. 라오큐. 자오나리가 겁먹은 눈으로 그를 맞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쟁쟁. 아큐는 자기 이름의 존경이나 친근함을 나타내는 라오라는 접두사가 붙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름이 자신과는 관계없는 다른 말이라고 여기고는 계속 노래만 흥얼거렸다. 둥. 쟁. 쟁쟁. 쟁. 라오큐. 후회할 필요 없네. 아큐. 수제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이름을 바로 불러야 했다. 아큐는 그제야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뭐예요? 라오큐. 요즘 막상 그가 고개를 돌리자 자오나리는 할 말이 없었다. 요즘 돈 잘 버시나? 돈을 버냐고요? 물론이죠.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전부 다 제 것이거든요. 큐형, 우리 같은 가난뱅이 친구들은 괜찮겠지요? 자오바이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치 혁명당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 같았다. 가난뱅이 친구라고? 당신은 항상 나보다 부자였어. 아큐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걸음을 옮겼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 자오나리 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되어 불을 켤 때가 되도록 의논을 계속했다. 자오바이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허리춤에서 전대를 풀어 아내에게 건네며 상자 밑에 잘 감춰두라고 지시했다. 아큐가 마을을 표표히 한 바퀴 돌아 토국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술 기운도 이미 깨끗이 가신 뒤였다. 이날 밤에는 사당을 지키는 영감도 의외로 친절한 태도를 보이며 그에게 차를 권했다. 아큐는 그에게 떡 2개를 달라고 해서 다 먹고 나서는 이미 켰다가 남긴 넉냥짜리 초 1자루와 나무 촛대 하나를 달라고 했다. 촛불을 켠 그는 자신의 작은 방에 혼자 들어누웠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촛불이 정월 보름날 밤처럼 환하게 밝았다. 그의 상상도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아, 반란이라. 이 재미있군. 에? 흰 갑옷에 흰 투구를 쓴 이 혁명당 무리가 쳐들어오고 있어. 그들이 하나같이 이 날이 두꺼운 청룡도에 강철 채찍과 폭탄, 서양총, 삼첨양인도, 갈고리, 창 등을 들고서 토곡사 앞을 지나가면서 소리를 치네. 아큐! 함께 가세! 함께 가자고! 그래서 나도 함께 가게 되었지. 이럴 때 외장의 남녀 어중이 떠중이는 정말 우스운 모습일 거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겠지. 아큐, 제발 목숨만 살려줘. 아니, 누가 그런 간청을 들어주기나 하나? 가장 이 먼저 죽여야 할 놈은 샤오퉁과 자오날이야. 그리고 수제와 가짜 양놈도 죽여버려야지. 몇 명은 남겨둘까? 아유, 왕후는 남겨둬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에이, 그래도 안 되겠어. 물건은 곧장 뛰어들어가 상자를 여는 거야. 말굽 은으로 만든 한 냥짜리 은화와 서양 돈, 이 서양 비단옷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지? 먼저 수제 마누라의 닝보식 침대를 토곡사로 옮겨야지. 그리고 또 첸신의 탁자와 의자를 가져다 늘어놓고, 아니면 자오신의 것을 가져다 써도 좋겠지? 나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샤오퉁에게 운반하라고 시켜야지. 빨리 날라! 꿈을 대면 그냥 따기를 후려갈길 테니까. 자오스천의 누이 동생은 얘 정말 못생겼어. 자오스댁 7째 아줌마의 딸은 아직 어리니 나중에 얘기해야겠군. 가짜 양놈의 마누라는 변발이 없는 놈이랑 잤으니 에이구, 좋은 물건은 못 돼. 수제 마누라는 눈두덩이 위에 흉터가 있지. 우시 어멈은 오랫동안 못 보았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군. 어쨌든 애석하게도 그 여자는 발이 너무 커. 아큐는 제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보지도 못하고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넉냥짜리 양초는 아직 반밖에 타지 않았다.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의 벌어진 입을 비추었다. 아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넉냥짜리 초를 보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는 꽤 늦게야 일어났다. 길거리에 나가보니 모든 것이 이전 그대로였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뭔가 생각해 보려 했지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느릿느릿 걷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수함에 이르렀다. 출연 박일, 송도영, 음악 이춘화, 기술 홍창훈, 연출 박건삼, 류철민.
내일 이 시간에는 아큐정전 6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